안녕하세요. 오늘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터전이 클리닉이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일하면서 나름 즐겁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많은 환자분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많이 상승된 물가와 세금으로 인하여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분이 왜 안 오시는지 궁금했는데 몇 달 만에 오셔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서 올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젊은 30대, 40대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종은 다양하지만 거의 AI가 대치가 가능한 일들인 프로그래머나 웹 디자이너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은행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업은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매달 발생되는 지출 중에 가장 금액이 큰 직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려지는 근로자의 라이프입니다. 아주 슬픈 논리죠. 저는 2006년 밴쿠버에 이민 와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캐네디언들은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방 두세 개 정도의 집은 20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면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안녕하신가요? 한국의 뉴스에서 캐나다에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꼭 한국 가족들이 안부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난 산불이 크게 날 때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저는 정확히 사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직장과 집을 오가며 아이들 셋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 부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이민자의 삶은 한국에서 올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오거나 계속해서 많은 돈이 지원이 된다면 정말 꿈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까요? 가끔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산층 가정이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며칠 전에 방문한 사업가 캐네디언이 하신 말씀입니다. 중산층이 사라질 것 같다고 합니다. 모든 이가 일을 하고 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반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기에 낼 세금이 없겠죠. 캐나다에서는 매해 4월 30일까지 개인 소득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저소득에 해당이 되면 세금도 모두 환급받고 여러 가지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베네핏 중에 이민 와서 도움이 된 혜택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MSP Supplementary Benefit으로 패밀리 연소득이 42,000불 미만이면 MSP 저소득 지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캐나다 덴탈 베네핏으로 12세 미만에게만 지원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자녀 연령, 자녀 수, 소득 세금 신고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도 매해 소득 신고를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BC 하우징 베네핏, 소득에 따라서 렌트비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원은 정말로 살기에 힘들기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지만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올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구매했어도 소득이 없다면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 지원에 눈이 멀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캐네디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저소득층이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많은 중산층이 제일 많이 납부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정부에게 받은 혜택 없이 세금만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인플레이션으로 장보기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중산층은 해당이 안 되고 저소득층에만 글로서리 리베이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2023년도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구매하셨다면 매년 프로퍼티 텍스라고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랜드, 땅과 빌딩, 집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매해마다 땅값은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져서 산정되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집을 짓고 시간이 지나면 집의 노후로 10년이나 30년 이상 지난 집은 거의 땅값의 가치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땅값과 집값이 모두 올라서 재산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하죠? 건축 자재값이 올라서 구하기 힘드니 중고 자재값도 같이 동반 상승했나 봅니다. 새 자동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중고차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몇백 불 지원해주면서 몇천 불을 세금으로 더 받아서 챙기는 현실인가 봅니다. 바로 우리는 현재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버티고 다른 주로 이사를 생각하시거나 역이민을 생각하고 실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여름은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모기지 변동이자로 계속 올라가는 이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하시고 집 구매를 포기하신 분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여러 번 갑니다. 전 올해도 여름 휴가를 포기합니다. 집에서 그냥 쉬기로 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은데 내가 아닌 외부의 고의적인 변화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참 힘들다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집 구매할 때마다 가격이 오르기 전 마지막에 잘 샀다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마지막이 아니었더군요. 계속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가도 나중에는 몇 배가 올라갔었습니다. 이 원리를 돈 있는 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가 봅니다. 아마도 이것이 리셋이라는 정책인가 봅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려고 찾으셔야 합니다. 이 변화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십시오. 돈이 돈을 벌어줍니다. 전 건강만 허락한다면 80세까지 일할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일한 돈으로 저의 목표를 향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참고 잘 견디시면 꼭 그 고생한 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